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하지만 건폐장 이전 조건에 막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건폐장 이전 대신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을 제안하면서 5호선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5호선 연장 사실 저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온 사안인데 최근 이 건폐장 이전에 막혀있던 5호선 연장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안이 나왔죠. 예, 2019년 지난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당정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 주체는 이제 김포 지역 국회의원, 또 강서, 양천, 서구, 또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과 국토부에서는 최기주 그 대도시문건 광역교통위원장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기존의 서울시의 그 기존 그 방침은 건폐장과 철도 차량기지를 패키지로 옮기는 게 항상 그 첫 번째 과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도 이 건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안은 이제 건폐장을 제외하고 철도 차량기지인 그러니까 2호선의 신정 차량기지, 5호선의 방화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겠다라고 조건이 좀 변화된 게 그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에 좀 난항이 있었던 게 키를 쥐고 있던 서울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또 지자체들에서는 의견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지자체가 협의해서 난항이 이어졌었는데 그런 서울시가 이번 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 뭘까요? 일단 서울시로서는 이제 신정 차량기지나 방화 차량기지 등에 대한 주민대 이전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하고 홍천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5호선 연장안이 지난 10월 말에 정부 광역교통 2030 계획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5호선 연장에 대한 진전된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신정 차량기지 이전하려고 했던 부천시 원정동과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원종 홍대선의 사전 탄소성 조사가 지난 12월에 나왔는데 신정 차량기지 함께 이전한 것보다는 단독 차량기지를 짓는 것이 더 경쟁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기 이르면서 신정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야기가 민주당 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강서와 김포의 지역구를 둔 여당 내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총선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때는 김두관 의원 밑에 그때는 그 지역 이제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인천 서구 신동훈 의원, 서울 강서구 금태섭하고 금태섭 의원 그리고 양천구 황희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했는데 총선 앞두고는 총선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난항성을 겪었던 일단 5호선 문제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 아니던 어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입장인 것입니다.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야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 총선이라는 국민적 선택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국민의 힘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기존 정책들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을 힘있게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총선용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말고 이게 국민적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민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문제는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2호선 신정 차량기지와 5호선 방화 차량기지 두 개를 동시에 이전하겠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의 큰 그림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울시 내에 산재돼 있는 곳곳에 산재돼 있는 철도 차량기지가 꽤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지금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으로 이전을 통해서 내부의 그런 부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로 이전할 계획이 2024년까지 돼 있고,
그리고 또 구로 차량 기지는 이제 광명, 또 수색에 있는 차량 기지는 고양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현재 결정 안 된 부분들이 2호선 신정 차량 기지와 5호선 방화 차량 기지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건폐장이 요 부분만 지금 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폐장을 고수해가지고는 이것이 한 단계도 갈 수 없다라는 걸 서울시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외곽에 있는 이 신도시들은 철도의 그 연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도가 연장되면 차량 기지는 그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불가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양 지자체가 서로 윤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전에 따른 용역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올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되면 내년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건폐장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저희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이제 사업성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 건폐장 이전 없이 신정 방화 차량 기지를 함께 옮기면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BC 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이 이제 김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건된 사업이었죠. 근데 네. 건폐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라고 하는 BC값이 매우 낮게 나온 것도 나타지면서 네. 건폐장 이전 없이는 5호선 연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정 차량 기지는 약 24만 제곱미터 정도인데요. 근데 건폐장보다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개발을 통해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건폐장 대신에 신정 차량 기지를 옮기면서 사업성을 좀 보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 건폐장을 이제 기피 시설로 보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지자체들에서도 협의 간에 이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차량 기지도 기피 시설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량 기지는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기지가 진동, 소음, 비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 차량 기지들도 과거 그 80년대 후반쯤에는 도시개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외곽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심 속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피 시설이 됐는데, 이것들이 좀 외곽으로 가면서 또 비산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치화할 수도 있다, 차량 기지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대화해서 한다라면 그 주민들에게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따르는 과정과 그런 이 절차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합의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금 예를 들어 인천이나 김포는 공이 많은 시민들이 5호선, 2호선 차량이 연장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차량 기지 이전 없이는 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고, 또 주민들이 그런 염려하는 비산먼지나 진동, 소음 같은 경우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좀 협의 단계에서부터 알려진다라면 저는 큰 의견을 모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건폐장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또 차량 기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차량 기지가 기피 시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하철 연장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도심과 떨어져 건설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또 아직은 어느 쪽으로 차량 기지가 이전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건폐장 이전 없이는 5호선 연장이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큰 의미이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 차량 기지를 이전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당정협의회에서는 인천과 김포 등을 후보지로 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 검토 대상은 어디인가요? 네, 지난 23일 당정 간담회 당시에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천 검단, 그리고 김포 양천 경계지역 인근, 그리고 김포 양곡 지역, 그리고 인천 계양과 김포 고천읍 신곡 지역 경계지역 인근의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올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네. 그 네 지역을 아까 말씀하신 김포 검단하고 양촌, 네. 김포 양곡, 또 계양, 또 신곡 지역을 상대로 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이전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지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수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연 이 수요 문제, 그러니까 김포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노선이 아마 적합하지 않은가. 그 속에서 또 다른 광역철도라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담보해나가기 때문에 또 김포의 산업단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부분과 같이 해서 과업을 아마 서울시에서 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이전지와 뭐 구체적으로 이 용역 조사가 진행된 후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이 김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차량 기지가 인천으로 향하게 되면 인천에 유리한 노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인천광역시장께서 이제 2호선하고 5호선 차량 기지를 검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겠다라고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역으로 약간의 기피 시설인 자기 지역으로 철도 차량 기지에 이전한다면 노선도 그 입장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게 또 불가분의 관계는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수요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도시철도가 아니고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국책사업은 그런 전체적인 광역도시들의 또 서울시의 그런 신도시들을 교통 개선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고 또 시민들의 편리를 추구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차량 기지가 우리 지역으로 왔다 해서 100% 노선이 그쪽으로 확정되는 것은 이것은 광역철도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결정 과정은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노선에 대한 변수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또 생기기도 했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입 노선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노선 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동안 사전 타당성 용역 등에서도 김포 도시철도는 이미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도시철도 관련된 사항은 반영돼서 용역이 진행되어 왔고요. 네. 실제 이용객 수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겠지만 김포 도시철도 때문에 노선이 바뀔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차량 기지가 어디로 이전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노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 계획에 반영된 고촌, 풍무, 검단, 장기동 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기본으로 검토될 것 같고요.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시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할 경우 실시 설계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추가 개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노선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광역 교통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 서북부권 광역 급행철도 일명 GTX D 노선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두고 또 김포와 청라 주민들 간에 좀 논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5호선이 만약에 검단과 김포에 연장이 되면 청라의 노선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가 좀 논란이 있어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GTX D 노선은 이제 광역교통 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하나의 한 줄이었지 않습니까? 네. 서북부의 교통 개선 계획을 추진하겠다 요 말이었어요. 거기는 GTX D라는 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GTX D가 우리 김포나 인천 쪽으로 된다라면 청라는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청라는 B 노선이 출발점이에요. 그 B가 출발점인데 또 거기다 D를 또 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2호선과 5호선이 김포와 그 검단하고 관련 없이 그 D 노선은 청라에 출발할 수가 없고 네. 그 부분은 같이 맞물려 있는 김포 검단 속에서의 첫 출발지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 합리적인 저는 계획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호선하고 5호선 연장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건 진입하는 것은 서울 도심을 진입하는 게 GTX의 그 핵심입니다. 이 목적이. 네. 예, 그리고 광역철도는 그 1.5km, 2km마다 역사가 여기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송 그런 수단이라든지 목표가 약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연관돼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과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광역교통 2030 발표하면서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해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일명 GTX D 노선의 검토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단 GTX D는 중간 전차가 거의 없이 서울 도심으로 한 번에 진입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GTX D 노선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들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요. 김두관 의원 측이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용역시행에 위한 예산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그러니까 김포 한강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5호선 연장이 성사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변수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건폐장 이제 조건이 해제됐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5호선 연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업 타당성, 경제 타당성 조사죠. 그 BC 부분이 과연 이제 1.0에 육박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은 그 향후에 우리 계양 신도시 또 검단 신도시 확장, 또 김포 신도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그 BC값 안에서의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김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인천하고도 같이 상생하고 거기서 힘을 같이 모았을 때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 우리 김포 지역뿐만 아니라 검단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생을 한다면 큰 변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는 한 도시만을 가는 것은 도시철도예요. 김포 지금 현재 도시철도 운영하듯이 광역철도는 양 도시를 다 광역해서 움직이는 철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사업성뿐만 아니라 국가에서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큰 정책적인 판단이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정 기자께서는 변수가 크게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시의 이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이제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큰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저희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서울시가 올해 지금 사전 용역 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5호선 연장의 확정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 법정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행되는 법정 계획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신정 방화 차량기지 동시 이전 용역을 2월부터 실시해서 11월경 정부 법정 계획에 반영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거든요. 네, 어쨌든 김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제 새 국면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저는 그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2호선과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르는 그 용역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뿐만 아니라 인천도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서울시는 우리 방화 차량기지를 포함해서 5곳의 철도 차량기지가 서울 시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차곡차곡 경기도 이전으로, 외곽으로 이전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호선은 창동기지는 이제 남양주로 4호선을 연장한다는 조건하에 이전 계획이 확정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인천 분들도 2호선이나 5호선이 연장돼서 시민들에게 획기적인 그런 교통 개선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요구사항과 우리 김포나 인천 요구사항이 다 들어맞았다. 그래서 이것은 자그마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또 많은 넘어야 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부의 획기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로 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좀 새로운 방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